안녕하세요. 내 손 안의 코치,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지방간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검진 받으면 흔하게 이제 나오는 진단명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는 3명 중에 1명은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다 받게 되는데요. 뭐 너도 나도 다 지방간이니까 사실 아프지도 않지 무시하기가 쉽지만 지방간이 나빠질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합병증은 때때로 위험한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모아서 지방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알코올 지방간과 알코올 지방간은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술 때문에 생긴 거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고 술이 아닌 그 외의 원인이면 다 비알코올로 나눴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나눴지만 사실은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비알코올 중에서도 실제로는 간염이라든지 간염 바이러스 같은 걸로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먹는 약 중에 일부 약은 지방간을 일으키는 약들도 있습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저런 거를 다 배제하고 원인을 못 찾겠다라고 하는 게 비알코올 지방간이었는데요. 사실 이 비알코올 지방간의 대부분의 원인이 내장 지방이 늘면서 생기는 문제로 나와서 요즘은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사성 지방간 질환으로. 그래서 술을 마셔도 대사성 지방간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전에는 술이면 알코올성 아니면 비알코올성 이렇게 딱 나눴지만 실제로는 술도 마시고 살도 찌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요 원인을 이제 비알코올이라고 하지 말고 대사성이라고 하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지방간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증상으로 구별하지는 않고 있고 주로는 피 검사 수치의 패턴이라든지 간 수치의 패턴,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적혈구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AST, ALT라는 간 수치의 비율도 조금 바뀔 수가 있어서 극단적으로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사람과 극단적으로 아주 살이 찐 사람들의 간 수치 패턴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둘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면서 살도 쪘고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원인이 술 때문이냐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내장 지방이 많아서냐 또는 다른 원인이 있어서냐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술을 도대체 어느 정도 마셔야 알코올성 지방간이 될 것인가 질문이 이제 있으실 텐데 평균적으로는요. 남자는 하루 3잔, 여자는 하루 2잔, 잔은 이제 소주 1잔, 와인 1잔, 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 잔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맥주 같으면 한 355cc가 되는 게 이제 한 잔의 기준이 되고요. 이 한 잔에 평균적으로 순수 알코올 양은 10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3잔 이상, 여자는 2잔 이상, 이걸 꾸준히 5년 이상 마시는 경우에는 강력히 알코올성 지방간이 의심이 됩니다만은 사실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보통은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술을 얘기를 할 때는 단순히 술의 양뿐만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나서 이게 내 몸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예를 들어 그거는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이 온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고 뭔가 어디 쓰러져서 눈 떠봤더니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지 약간 이런 이제 사태가 생기면 좀 심각한 거죠.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가 되면 그것도 술에 의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남녀가 다르고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잔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뜻이어서 음주에 대해서는 문제 음주에 대한 선별 검사 설문을 제가 링크에 걸어놨으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술을 지금 건강하게 먹고 있나 아닌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병 중에서는 아파도 좀 지켜봐도 좋은 병들도 있고요. 보통은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겁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다, 무릎이 좀 아프다. 이걸로 이제
실손보험도 되고 한다면 사실 도수 치료 받으러 열심히 다니실 수 있지만 이런 병들은 사실 조금 지켜보면서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게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안 아프지만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방간 같아요. 안 아프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병.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굉장히 큰 교통정리를 해주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호등이 고장이 가끔씩 나게 되면 독을 배출을 해야 되는 기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은 특히 이제 뇌와 장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정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독극물을 먹었다라고 할 때도 그 독극물은 장에서는 아무런 선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흡수가 돼서 간으로 1차적으로 가요. 그럼 간에서 얘는 위험하니까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 또는 얘는 중요한 영양 성분이니까 잘 포장해서 빨리 피 속으로 돌리게 만들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다 간이거든요. 근데 이 간에 이제 고장이 생기면 장으로부터의 교통 신호도 끊겨서 장에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간이 안 좋아지면 장도 같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간이 안 좋아질 때는 뇌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고 바로 뇌로 가니까 간이 안 좋을 때 극단적으로는 간성 혼수라고 해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간성 혼수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뇌에 이제 이상을 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안 아프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중에 저는 지방간은 굉장히 중요한 관리의 도구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렵네요. 술은 단순히 그냥 이제 마시는 음료수는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또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기도 하고, 사람은 또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술은 또 중요한 도구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알코올이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건 전적으로 내 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술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술이 그러면 어떻게 흡수되고 대사되고 배출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술은 일단 소장 위에서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나면 알코올 이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발암물질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숙취가 생기고 메스꺼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그 다음 물질로 바꿔야 됩니다. 아세트산으로 바꿔야 되고, 거기에 또 효소가 관련되어서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되면 호흡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걸로 배출이 돼서 독성 물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한 빨리 과량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몸은 일정하게 술을 분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해 속도랑 비슷하게 좀 천천히 들어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소장 위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복 상태로 드시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공복 짠 한 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위에 특히 제가 보기에는 고단백, 야채가 들어가 있으면 좋고, 고지방 음식도 사실 흡수를 좀 더디게는 하는데,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또 내장에 다른 원인으로 지방간이 끼일 수는 있기 때문에 고단백 음식과 야채 위주로 해서 조금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수를 최대한 천천히 되게 만들자. 그래서 안주를 미리 좀 먹고 술을 마신다가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술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이제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이게 빨리빨리 해독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더라고요. 술 한 잔 마시면 물도 한 잔. 반드시 술 드실 때는 물을 아예 옆에 갖다 놓으시고 술컵, 물컵을 꼭 2잔을 같이 가지고 계시면서 술을 한 잔 마시면 또 물도 한 잔 마시게 흡수가 되게 되면 해독 과정도 좀 천천히 일어날 수가 있어서 요 2가지 부분을 꼭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닥터코치 앱에서는 검진 결과와 연계를 해서
지방간 위험도 평가를 해드리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편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